쉽고 재미있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유난히 힘든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워 올림픽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했는데요. 이번 위기로 인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판하며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결국 일본도 자존심을 버리고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애초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으나 잘못된 정보라며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는 관내에 있는 고령자 복지시설 직원 약 50명을 대상으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앞서 감염자가 발생해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 직원들이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나고야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직원들의 검체를 채취 중입니다. 일본 검사 의료진 측에서는 시설 이용자나 증상이 있는 사람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지만 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이들의 이상 여부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걱정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는 의사의 진찰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드라이브스루 방식 검사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로 일관해왔지만 이렇게 한국식 검사법을 받아들이며 자존심을 굽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사의 정확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동문서답을 하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 결과와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다른 곳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건 뭔 소리예요? 왜 한국 거 따라하냐니까 검사에 이상이 없다니 저만 이해 안 되나요? 일본 측의 답변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분명한 것은 상황을 알아보고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부정적 입장 표명 이후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검사처럼 획기적인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일본에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문이다. 필요하면 그런 대응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계기는 자국 내에서도 의료 시스템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대책이나 한국인 입국 금지 또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판 뉴스위크지의 기고문에서 에이지 오바타 교수는 드디어 일본은 끝났다 라는 충격적인 말로 제목을 전하며 휴교령이 99% 잘못이라면 한중 입국 규제책은 200% 잘못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표명한 중한 2국의 입국 규제는 제대로 된 관료가 붙어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로 인해 현 상황의 위기는 큰 경제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드디어 일본은 끝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관의 차이, 전망의 차이, 사실 인식의 차이, 모든 것을 넘어 모든 면에서 잘못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이 시책은 잘못이며 의미가 없기는커녕 일본을 결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망치는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물가 대책은 이미 의미가 없다. 또한 현재 상황의 확산을 막으려면 국내 대책이 전부이고 그 외에는 의미가 없으며 앞으로 중국이나 한국에서 관광하러 일본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물음에는 아베 총리의 개인적 잘못이 아니다. 리더를 위기로 떠받치고 있다. 그것이 스태프의 역할이고 일본에서는 관료의 역할이다. 그것에 실패하고 있다. 모두 관저 관료 및 이들의 부수대는 가짜 전문가들이다. 일본은 원래 위기에 약하다. 태평양 전쟁도 지리빈으로 앉아서 경제적 패배를 감수해야 할 때 참지 못해 이길 수 없는 도박을 했다. 2011년 3월 11일도 그렇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반성하지만 일어난 사고를 받아들여 담담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총리가 스스로 후쿠시마 제1원전 현지에 뛰어드는 식의 쓸데없는 움직임으로 사고를
확대해 세계적 악평을 높이고 소문을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확산시켜 쓸데없이 경제적 위기를 확대했다. 이번 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2011년의 지진에 비하면 큰 위기는 아니다.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의 의사결정, 판단, 감정적 반응 수준이 히스테릭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쓸데없는 위기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경제적 위기는 지금까지의 어느 것보다 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위기 자체는 경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 위기를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로 만드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건설적으로 제안하자, 제약의 근원, 스태프, 측근, 가짜 전문가를 교체하라. 그리고 중립적이고 성실한 스텝, 진정한 전문가를 관저에 소집하라. 리더 자신을 교체한다는 방안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 위기 중에 리더는 교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번에는 지도자 자신의 문제가 아니다. 리더의 몇 가지 의사결정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몇 가지 결정적인 판단 미스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아베 신조 총리를 뽑은 것은 일본 국민들이니 결국 일본 국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을 비난한 것입니다. 제1교포 3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100만 명 분의 진단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비난 여론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지금의 상황이 걱정된다고 밝히며 불안을 느끼는 분들에겐 간이 PCR 검사 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다면서 우선 100만 명분 신청 방법 등은 지금부터 준비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는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이용자들은 절대로 하지 마라.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에 붐빌 것이다. PCR 검사법은 정확하지 않아 가짜 환자까지 병원에 몰린다. 이런 행동은 범죄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실상을 알아서 그러는가.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을 망하게 할 셈이냐며 손정의 회장의 한국 출신을 들먹였습니다. 한국인이 왜 일본 일에 참견하냐는 등의 발언을 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손정의 회장은 이 같은 반응에 의료 붕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제휴하면서 검사 도구를 기증하고 싶다며 검사 키트를 기부한 빌 게이츠 재단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손정의 회장은 2시간 뒤 검사를 하고 싶어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고 들어서 생각한 것인데 여론이 안 좋으니 그만둘까? 라는 트윗을 올리면서 무상검사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글에도 부탁이니 불필요한 일은 하지 말길, 어떻게든 돕고 싶다면 마스크나 돈을 기부해라, 자격 없는 사람이 가짜 환자로 나타나 테러가 속출할 것이다, 책임질 수 있냐?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소프트뱅크 홍보실은 손정의 회장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검토했으나 여러 의견을 고려해 철회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보건소를 통해서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열이 37.5도 이상, 나흘 연속 이어지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한된 경우에만 정부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정의 회장의 제안을 향한 일본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면 일본 내에는 한국의 신속한 대량 검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검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부정확한 확진이 대량 발생해 의료기관이 과부하를 겪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일본 내 전문가들은 검사의 소극적인 일본 정부 방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의료단체 일본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 이사장은 한국을 봐라.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지만 치사율이 별로 높지 않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특별하다. 매우 많은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검사 횟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론의 문매를 맞은 손정의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시설과 개업의에게 전달하기 위해 해외 공장에 직접 발주했다며 구체적으로 기부할 곳과 공급처까지 공개했습니다. 아니 손정의 회장님,
한국에나 줘요. 아니 거기에 왜 검사 도구나 마스크 같은 걸 줍니까? 아 진짜 이분 일본을 아직도 모르시네. 일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유치원생들이 마스크 되팔이에서 요구르트 사 먹을지도 모른다고 제일조선 유치원에 마스크 배급을 금지하는 인간들입니다. 실제로 제일조선인 어린이 41명이 재학 중인 사이타마 조선 초중급학교는 마스크 배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간 뒤에 한국뿐 아니라 일본 사회까지 분노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항의를 받은 사이타마시 관계자가 배포하겠다는 확답 대신 부정이용이라는 애매한 말로 되팔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시 담당 간부는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사과했고 마스크도 지급받았지만 일본인들은 유치원생들까지 차별하며 마스크를 주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오늘날 서울시의 버스 정류장 노선도에는 버스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노선도에는 버스의 방향이 그려져 있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운전사님께 행선지를 물어보거나 깜빡 잊었다 잘못 타서 내리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죠. 2011년 당시 나이 23세의 이민호 씨 역시 이러한 불편함을 자주 겪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서울시에 수없이 넣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걸릴지 해결이 되긴 할지는 불투명했죠. 그래서 그는 본인이 직접 서울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방향 표시 스티커를 붙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문방구에서 800원짜리 방향 표시 스티커를 구입해 그가 다니는 정류장마다 붙이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마포구에서 시작한 이 작업은 어느새 서울 시내 전체로 확대되었고 2013년 초까지 스티커 작업을 완료한 정류장은 서울 시내 6,500개 정류소 중 3,500여 곳에 달했습니다. 나중에는 사비를 더 들여서 더 품질 좋은 스티커를 붙이기까지 했죠. 이 일은 결국 당시 서울시장의 귀에도 들어갔고 이민호 씨는 서울시장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직접 전체 정류장의 노선도를 개편하고 각 노선도마다 버스의 방향을 표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민호 씨는 취업준비생이 되었습니다. 학점 평균 4.42의 높은 성적과 각종 봉사활동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번이 서류 전형에서 낙방의 고배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인사팀이었죠. 현대자동차의 인사팀 소속 이사 한 명이 그가 화살표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보자 그에게 직접 전화하여 입사 제안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현대자동차의 인적성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현대자동차 사회공헌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한국의 대중교통에서는 유독 미담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철, 열차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평가됩니다. 물론 옆나라 일본과도 많이 비교되어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평가받기도 합니다. 일본은 열차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는 반면 한국은 가끔 맞지 않을 때도 있다 라며 일본인들은 자국의 시스템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자부심을 갖죠. 하지만 막상 이런 말을 들은 한국인들은 그 정도는 일본에게 양보를 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세상에는 정시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다음 소개해드릴 사연입니다. 지난 4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하여 광명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가 출발 시간이 2분 지연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다른 지하철이나 전철보다 KTX는 정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들르는 역이 별로 없기도 하고 장거리 출퇴근 수단으로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날 한국에서는 단 한 건의 클레임도 없었고 오히려 탑승객들은 이것이 당연하다는 얼굴을 보일 뿐이었는데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낸 기적의 2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 입원하여 8년간 치료 중이던 말기 심부전증 환자 A씨가 심장 이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그는 인공심장인 좌심실 보조장치를 이미 심어둔 상태였지만 그것은 단지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결국 하루빨리 심장 이식을 받아야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8년 동안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던 어느 날 전남의 한 병원에서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30분 전남의 병원에서는 기증자의 심장 적출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은 전남에서 인천까지 최대한 빨리 이송되어야 했는데 원래 심장을 이송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소방헬기는 강풍으로 인해 도저히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의료진은 KTX를 이용하여 광주에서 인천까지 심장을 이송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심장을 적출한 후 이식하는 순간까지의 골든타임은 4시간 남짓. 저녁 8시 30분에 적출한 심장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9시에 출발하는 KTX 열차를 탔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의료진은 KTX역에 전화를 걸어 9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조금만 늦춰달라 간곡히 부탁했고 코레일 측은 신속히 인력을 배치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해당 열차에 탑승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승객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기도 했는데요. 승객들은 열이면 열, 당연히 기다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열차 지연 소식에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KTX는 9시 2분에 출발하여 광명역에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고 광명역에서 앰뷸런스에 실려 오후 11시 부근 심부전증 환자 A씨가 있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간의 대수술 끝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열차의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은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일본이었다면 사정에 관계없이 클레임을 거는 고객들이 넘쳐났을 것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면 병원 측에서 진작에 다 준비해서 다른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문제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어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니까. 한국과 일본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일본에서는 2015년 달리는 열차에 사람이 부딪혀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인들은 이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모두들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을 찍기 바빴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 일본이 유독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닐까? 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에서는 한국인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한 적이 있다. 그때도 일본인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한국인만 나선 것이었는데 그때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라는 댓글을 덧붙였습니다. 1974년 7월 13일 울산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현. 유달리 총명하던 그는 1993년 고려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수영과 테니스, 농구 등 각종 스포츠에 심취하여 못하는 것 없이 다재다능하던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도전적인 청년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위해 천년 1월 일본 도쿄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한일 간의 교역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열정이었는데요. 비극은 이듬해의 추운 겨울 발생했습니다. 눈이 몰아치던 일본의 어느 겨울밤,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그만 선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일본인들은 그를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볼 뿐이었죠. 그 순간 선로를 향해 뛰어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 이수연이었죠. 7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취객을 선로에서 구해내 승강장으로 올려보냈지만 스스로는 선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향년 26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의인 이수연 씨가 안타까운 희생을 한 뒤 1억 명의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일본인의 개인주의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강조했고 자국민이 아닌 타국민이 일본에 건너와 타국민을 위해 희생한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를 위한 연결식이 치러지기도 했고 미야기현, 도쿄 시노쿠보역, 그리고 그가 유학하던 도쿄의 학교에서는 그를 기리는 비가 세워졌습니다. 2006년에는 한일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가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시사회에는 아키토 이랑 부부와 각계 각층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예를 표하였습니다. 그의 희생을 기리는 이수연 아시아 장학재단도 설립되어 현재까지 수많은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이 조금 고생하더라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청년. 반드시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열차이지만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출발 시간이 몇 분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다 외치는 승객들. 그리고 비록 타국민이랄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린 청년. 이들이 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겨울은 더욱 따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